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명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명제 부분을 먼저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신 홍유진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명제 문제를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론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일단은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명제 부분에서 명제는 두 가지로 보통 유형이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참 거짓을 구하는 문제예요. 글씨를 못 써서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3단 논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고 다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지 이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조금 유용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참 거짓 문제는 이걸 뭐 도식화하면은 P는 Q다. 그러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대우 명제도 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3단 논법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P는 Q이고 Q는 R이면 P는 R이다. 이런 3단 논법과 그 다음에 뭐 한글로 따지면은 모든 뭐뭐는 뭐뭐 중에 또 아니면은 어떤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의 유형을 푸실 때는 이거는 보통 기호로 만들어서 푸시죠. 지금 쓴 것 같이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기호로 해서 풀고 이 밑에 거는 보통 벤 다이어그램으로 풉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언어로 이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모두 다 언어로 한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좀 이해하는 게 다르고 또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로 만들든지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해설이 많고요. 또 벤 다이어그램 자체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이라는 거는 한 3개 정도로 봐요. 2개로 하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한 뭐 모든 사람들이면은 그냥 3명이 있다 생각하고요. 어떤 이라면 이 모든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벤 다이어그램 푸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뭐 완벽하게 100% 벤 다이어그램을 도식화해서 제가 만들지는 않지만 일단은 저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처럼 원을 그려서 푸는 방법을 저는 좀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더라도 이거를 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크게 돼야 되는지 뭐가 겹치는지 뭐가 안 해오는지 이런 부분이 헷갈리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런 거라면 한 3명 정도 아니면 3개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 중에 어떤 이런 거라면 그 중에 하나 하면 3개 중에 하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론을 조금 넘어서 이제 제가 풀이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제 메일로 받았는데 좀 공부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런 문제가 그 기본서에는 나오는데 요새 뭐 기업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그런 유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기본적인 게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다른 문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원리적인 문제를 좀 다시 본다고 조금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알아낸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제가 일단 좀 쓰면서 할게요. 이 위에 거는 뭐 굳이
그냥 이해만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좀 적어놓고 아마 다시 이 동영상 안 보시더라도 적어놓고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문제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어떤 P는 Q다, Q는 R이다, 그래서 P는 R이다, 이런 모든 3단 논법은 모든 3단 논법 문제는 다시 써볼게요. P는 Q, Q는 R, 그러면 P는 R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위에서 말하는 모든 어떤 이런 것도 벤다이어그램으로 풀지만 풀기 전에 이것을 기호화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P는 Q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P가 사람이고 사람은 동물이다 하면은 사람이란 게 있으면은 이게 사람이고 동물이고 이런 식으로 벤다이어그램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모든 어떤 거 이런 들어간 문제는 풀 때는 벤다이어그램을 풀지만 일단은 모두 다 여기 있는 3단 논법 기호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모든 3단 논법의 문제는 PQ, QR, PR 이런 식으로 정리가 다시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P, Q, R은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풀어본 모든 문제는 무조건이었어요. 무조건 두 번이 언급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게 쉬우면서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이 언급됐다는 건 뭐냐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전제 1, 전제 2, 그 다음에 결론하고 쭉쭉 나오면은 여기를 빈칸 혹은 여기를 빈칸 혹은 여기를 빈칸하고 두 개씩은 주죠. 그러면은 P는 Q이고 그래서 P는 R인데 여기 빈칸이 없어요. 빈칸을 맞춰야 돼요. 그럼 뭐냐? 모르면은 P는 두 번이 이미 언급됐고 Q는 한 번, R도 한 번이기 때문에 여기는 순서는 모르겠지만 R은 Q든 Q는 R이든 이 두 가지가 언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빠르게 다른 거를 소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1번, 전제 2번 결론을 봤을 때 두 번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 빈칸에서 언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아셔도 보기에서 바로 소거를 하고 QR 둘 중에 두 개 들어간 보기, 뭐 예를 들어서 보기가 5번까지 있으면 그 중에 한 3개 정도 남겠죠. 2개 정도는 소거되고 그랬을 때 뭐 시간이 정 없으면 이렇게 찍기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P, Q, QR, PR 중에서 모든 것 각각의 요소들은 총 2번씩 언급된다. 이걸 먼저 아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그 도중에 잠깐 일이 있어서 동영상이 좀 끊겼습니다. 다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풀이 방법 2번으로는 자 1번까지 끝났고요. 2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R 결론의 R은 큰 범위이다예요. 큰 범위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일단 큰 범위라는 거는 다 포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PQR 하면은 좀 헷갈리니까 제가 글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고등학생이에요. 나는 고등학교에 다녀요. 근데 따라서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가. 그럼 가운데 뭐가 들어갈까요? 전제 2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서 나는 들어갔죠. 2번. 고등학교, 학교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고등학교로 넣고 학교로 넣어야 돼요.
나는 고등학교에 다녀요.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따라서 나는 학교에 다닌다. 그 말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학교에 다녀야만 하는 거죠. 모든 고등학생은 학교에 다녀요. 따라서 나도 학교에 다니는 거죠. 여기서의 R은 고등학교, 나를 포함한 가장 큰 범위예요. 여기서의 말하는 R은 여기서 요 부분에 전제의 R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제의 뒷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결론의 뒷부분입니다. 결론의 R이에요. 결론의 R. R이 뭔지 헷갈린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서 뭐 어떤 문제든지 이런 기호화를 먼저, 예부분 기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만들 수도 있고요. 모든 문제든. 그것처럼 결론에서 R을, 그러니까 기호화를 만들어서 R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 R은 가장 큰 범위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학교에 다니는데 요 위에 들어갈 문장이 뭐가 있냐면은 나는 건물에, 그러니까 이 학교는 건물 또는 학교에 가는 거니까 등교, 근데 그거 큰 의미로 출근, 회사 포함한 회사, 학교, 건물이라는 거는 학교보다는 큰 범위죠. 학교 말고 다른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출근, 등교, 그런 통학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통근, 아침에 내가 준비를 해서 어디를 가는 행위, 이 자체는 회사를 갈 수도 있고 학교를 갈 수도 있고 학교보다는 무조건 더 큰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학교라는 것보다 큰 범위의 언어나 이런 말들은 이 전제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론의 R이 가장 커요. 이거는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면은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요거까지만 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제가 이전 문제까지는 조금 이론을 정리하다든지 이런 것보다 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방법,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문제를 좀 천천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천천히 보고 이해만 하시면은 다른 문제를 봤을 때 빠르게 쉽게 푸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럴 수 있고 해서 저는 이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한번.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결론을 참으로 하는 전제 1번을 고르면, 자, 이걸 기호화를 시켜야 되는데, P는 뭐뭐인데 뭐뭐가 뭐뭐다, 이런 식으로 다 기호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학을 할 때도 암산을 하듯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또 머릿속으로 그냥 바로 눈으로 계산하듯이 눈으로 도식화를 시킬 수 있으면 그것도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전 천천히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결론에서 R이 가장 큰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부터 그리셔야 돼요.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P는 Q 도식화를 안 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로 하는 이유는 일단 제 버릇이 좀 그냥 그림 먼저 그리는 게 제 버릇이고요. 또 굳이 도식화를 안 해도 그냥 보고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어떤 운동선수는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은 어떤 운동선수가 있죠? 어떤 운동선수는, 모두는 아니니까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운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떤 운동선수는 건강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은 여기 있는 어떤일까요? 이 다른 어떤일까요? 이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이 거의 많아야 한 두세 가지 정도로밖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런 그림이 가장 많아요. 한 명이 있고 이거보다 큰 범위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게 1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2번, 3번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2번도 써드리면은 2번이 쉬우니까 이거예요. 제가 모든 명제 문제를 풀어본 건 아니지만 봤을 때 한 1, 2번 내로 거의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걸 참고해 주시고, 자, 어떤 운동선수는 건강 상태가 완전치 않아요. 그러면은 건강이 완전치 않다를 얘랑 같이 겹쳐서 그려야 되는데 얘를 작게 그릴까 크게 그릴까가 문제인 거예요. 자, 1번을 일단 대입해 봅시다. 1번을 했을 때 운동선수는 여기 2번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 운동선수는 가만히 있고 이 담배를 피우는 그룹과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걸 건강을 바깥에 그려야 되나 건강을 안에 그려야 되나, 이것만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결론이 무조건 큰 범위예요. 커요. 무조건 작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떤 운동선수는 건강 상태가 완전치 않다. 어떤 운동선수는 건강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 딱 썼어요. 왜냐? 결론은 가장 큰 범위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그룹이 더 크고 무조건 전제는 결론보다 작기 때문에 작게 오는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운동선수 P라고 치면은 P가 2번 나왔죠? 얘는 QR 치면은 이제 여기 Q는 R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왜냐면 운동선수는 2번이 언급됐고 건강 상태가 완전치 않다, 완전 하든 안 하든 건강 상태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등장을 안 했고 담배를 피우거나 피우지 않는 담배는 또 한 번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건강 상태와 담배 그 두 가지의 그 상관관계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건강하지 않으면 담배를 피운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담배를 피운다. 이게 반대로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만 건강한 사람이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뭐는 뭐뭐다 했을 때 이 뒤에 게 크다. 일단 요거를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나온 결론은 따라서 건강하지 않으면 담배를 핀다. 그럼 이 보기에서 이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앞에 건강한 사람이 나와야겠죠. 건강한 사람. 근데 여기서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맨 처음에 그 설명했던 대우명제로 돌려서 이 말인즉슨 담배를 안 피우면 건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으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모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자, 이렇게 풀면은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셨나요? 천천히 풀어서 이렇고, 이거를 제가 빨리 풀어보면은 운동선수, 담배, 근데 건강 상태가 요 안에 들어가요. 꼭 맞춰 필요 없잖아요. 나만 이해하면 되니까. 이렇게 여기서 여기 보면은 빠르게 푼다는 했으면은 어떤 운동선수랑 담배를 피우는 게 겹쳐요. 그랬을 때 이게 담이고, 그런데 건강 상태가 완전치 않다. 건강은 무조건 아니잖아요. 건강 X, 담배 O. 그러면은 건강이 X면 담배는 O다. 이 중에서 찾아서 없네. 담 X 건 O. 이런 식으로 굳이 요 밑에 걸 안 쓰더라도 담 X 건 O, 담 X 건 O. 많이도 아닌데? 이래서 5번을 찾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1번을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도 설명을 드리기 전에 2번 문제는 조금 달라요. 이게 보면은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1번도 어떤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번 문제에서 어떤이라는 거는 봤을 때 모두를 뜻해요. 한글로 읽어봤을 때. 이 한글이 좀 어려운 점인데 어떤 누구도 뭐 가지 않았다 이러면은 뭐 모두 안 갔다는 뜻이니까 이 어떤이라고 어떤이 들어가면은 뭐 셋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일부를 계산했는데 여기서의 말하는 어떤은 모두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문제마다 다르다기보다는 그냥 한글을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글을 좀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사고를 요하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는 방식은 아까 여기서 말한 이 내용 2번 문제는 사실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돼요. 하지만 이게 이거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1번을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하철 승객도 세종시가 아니다. 세종시가 아니에요. 얘는 승객. 어떤 승객도 세종시 시민이 아니다. 어떤 승객도. 그럼 모두 세종시 시민이 아니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결론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만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지하철 승객도 공무원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론이 무조건 더 큰 겁니다. 공무원이 아니다. 그럼 승객 버리고 공무원이 아니면 세종시가 아니다. 이거랑 같은 말을 보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세종시 시민이 아니고 그러면은 대우로 바꾸면 세종시 시민은 모두 공무원이에요. 세종시 시민은 공무원이에요. 세종시 시민은 어떤 공무원들은 이건 아니고 어떤 아니고 모든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어떤 세종시 시민도 지하철 승객은 여기서 언급이 되면 안 되죠. 지하철 승객은 한 번, 두 번 언급이 됐고요. 공무원은 한 번, 세종시 시민 한 번. 공무원과 세종시 시민의 그런 상관관계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공무원들만이 세종시 시민이다. 세종시에 있는 모든 시민은 공무원들이다. 이게 한글의 약간 어려움인데 같은 말도 막 이렇게 반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절로 갔는데 내가 뭐 절로 간 게 아니라 뭐 가 버렸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학생인데 학생이 나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이 도식화를 하면서 영어에서는 뭐뭐뭐뭐 is 뭐 비동사라고 하죠. 뭐 영어는 아니니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행동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 is나 d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끊어읽기를 하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앞뒤 끊어읽기 앞뒤 물론 더 복잡한 문법이 있긴 하지만 영어에 있어서는 약간 이런 개념인데 우리나라 말 했을 때는 어려운 게 조금 한두 개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글을 먼저 읽고 그래서 도식화를 먼저 해놓는 게 간단하게 만드는 거라서 더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나 전제 이 문장들은 생각보다 쉬워요. 어떤 승객도 라는 그런 함정이라면 함정 한 번 더 꼬아진 게 있긴 하지만 모두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쉽지만 요 밑에 있는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오직 공무원들만이 세종시민이다. 그러면 공무원 전체는 세종시 시민은 모두 공무원이다 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식화하면은 세종시 시민은 공무원인데 이걸 반대로 대우를 시켜서 글로 써놓은 게 요겁니다. 근데 그것도 공무원이 아니면 세종시 시민이 아니다가 아니라 공무원들만이 세종시민이다 라는 식으로 한 번 더 꽈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구했으니까 요거를 읽고 여기서 맞는 거를 찾아가시면 되는데 이런 문장들이 이런 보기에 나와 있으면 그게 좀 헷갈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3번 문제 보기 전에 잠시만 끊고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문제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때는 뭐 전문적인 뭐 그런 크리에이터 뭐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옆에 친구한테 문제 알려주듯이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고 저도 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대본 같은 걸 옆에 써놓고 보고한다고 시간을 조금 소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의 중요한 거는 R은 가장 큰 범위이다 라는 것과 또 그 PQR 이런 요소들은 두 번씩 언급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 한번 시켜주시고 그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말의 그 복잡함이 가장 많이 들어간 걸로 느껴져요. 물론 이보다 더 어렵고 꼬운 문제도 있겠지만 이 세 문제 중에서는 이게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PQR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PQR을 한번 구해보고 전제 2번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존경을 받는다는 두 번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공직자도 두 번이 대충 들어가 있는데 자존심이 강한 한 번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존심이 강한 것과 이 어떤 공직자, 자존심이 강한 공직자, 또 이 공직자도 이제 한 번밖에 안 들어간 거죠. 어떤 자존심이 강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 중에 그러니까 누가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이 전제 2번이 맞는 말이고 아마 자존심과 공직자 이 두 단어가 들어갈 걸로 전제 2번이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은 뭐 존경을 받는다는 이미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2번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들어갔으니까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 결론에서 R이 뭘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위에서 보면서 결론을 그려놓고 결론에서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그 중에 R이 가장 크다. 그리고 전제에 있는 것은 더 그 결론에서의 R보다 작은 범위이다 라는 것을 위주로 계속 풀어왔는데 그렇다면은 결론에서의 R은 무엇이고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자, 결론에서 R이 뭘까요? 결론에서 R 존경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R은 이 자존심이 강한입니다. 이 R이 가장 큰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R은 결론에서의 R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의 전제에서의 R이 아니라 결론에서의 R이고요. 이 R은 자꾸 R이라고 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P죠. P는 R이다가 우리가 흔히 도식화했을 때 나오는 결론의 형태잖아요. 그랬을 때 이 R, 이 결론에서의 뒤에의 도출되는 값이 이것은 이 위에 있는 전제를 통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전제에서 뭐뭐가 R이다. 그래서 결론이 R이다.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제에서 R은 무엇다라고 정의가 내려져야 되고요. 이미.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R 값이 도출이 된 거는 이 전제를 통해서도 뭔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는 R 값이 도출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론 설명할 때 고등학생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한 번 더 볼게요. 똑바로 놓고 봐야겠지? 나는 학교에 다녀. R. 학교에 다니다. 응? 너 R. 너는 학교에 다녀. 이거는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다녀? 응? 그게 내가 학교를 다니든 아니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든 내가 왜 학교를 다니지? 그것은 위에 나오는 이 전제에서 고등학생은 학교를 가야 돼 라고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생이고 내가 학교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나든 고등학생이든 그건 상관없이 학교에 다녀. 이게 정의가 내려진 거죠. 누가 학교에 다닌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 정해져 있고 그 구체적인 게 결론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전제는 일반적인 거죠. 일반이 일반적인 거고 일반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구체적으로 했구나. 나는 구체적인가. 구체적인 게 일반적이니까 다시 또 구체적인 게 일반적이 되는 거죠. 이 일반과 이 일반은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와 이 일반적인 게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로 돌아올게요. 자존심이 강한 공직자는 모든 공직자의 존경을 받는다. 존경을 받아. 이게 R이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전제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자존심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자존심이 강하지? 내가 왜 자존심이 어떻게 강하지?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에서의 R은 자존심이 강해. 자존심이 강한 거는 위에서 정의가 되어져야 되고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게 전제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한 번만 더 짧게 저도 어려워가지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하는데 존경을 받는다는 R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R은 자존심이 강하다예요. 왜냐? R은 뭐뭐는 그래 이렇게 해서 R이야 라고 하는데 이 뭐뭐가 이렇게 되려면은 자존심이 강하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R이 돼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요 모든 공직자의 존경을 받는다. 모든 공직자의 존경을 받는다. 이거는 이미 언급됐기 때문에 이게 R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P나 뭐 Q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제 2에서는 자존심이 강한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다음 그 이제 풀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요거 하나 갖고만 풀리는 게 아니라 자, 전제 1번 한숨 잠깐 한 타임 쉬고 전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공직자는 모든 공직자의 존경을 받는다. 어떤 공직자는 모든 공직자의 존경을 받는다. 여기서 P와 Q는 뭘까요? 쉽게 나오시나요? 저는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게 명확히 나눠지지가 않아요. 어떤 공직자는 모든 공직자의 존경을 받는다.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으실까요? 전제 1번이요. 이건 참고로 그리는 건데 뭐 공직자가 있겠고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겠죠. 그럼 이 사람은 뭐지? 존경을 받지만 공직자가 아닌가? 그쵸? 존경은 받지만 공직자가 아닌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의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요. 왜냐면 범위는 공직자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아니고 그러면은 공직자가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 일부만 존경을 받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P와 Q는 뭘까요? P는 Q면은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거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은 공직자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좀 헷갈리는데 요거를 제가 다시 설명을 하면은 어떤 공직자는 위대한 공직자이다. 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어떤 공직자는 모든 공직자의 존경을 받는다가 아니라 어떤 공직자는 위대한 공직자다. 맞는 말이죠.
존경을 받는 그 행위 자체가 뭐 위대한 공직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 존경을 받는다는 하나의 동사로 이해가 돼야 돼요. 존경을 하는 것과 존경을 받는 것과 이게 우리나라 말이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자체가 하나의 동사가 되어서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뭐 주어 뭐뭐뭐는 do는 뭐뭐뭐 뭐뭐뭐 is 뭐뭐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이 문장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모든 공직자의 존경을 받는다. 이거는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으면 그냥 위대한 공직자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PQ가 좀 나와지나요? P는 공직자. 뭐 어떤 공직자가 되겠죠? 공직자. Q는 뭐 위인, 위대한 공직자. 공직자 중에서 일부는 위대한 공직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여기서 설명했듯이 이 밖에 사람은 뭐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굳이 그것까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결론을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결론을 바꾸면 결론이 어떻게 바뀌냐? 어떤 자존심이 강한 공직자는 위대한 공직자다. 그렇죠? 이 자체를 위대한 공직자다 라고 바꿨기 때문에 따라서 위대한 공직자는 이제 자존심이 강하다. 왜 이렇게 이제 아시겠나요? 이즈는 가운데고요. 이 화살표 같은 거고 위대한 공직자 여기서 나왔지만은 한 뭐 Q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다 이거는 R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공직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자존심이 강한 공직자는 모든 공직자의 존경을 받는다가 이제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자존심이 강하니 뒤로 와서 R이 되고 앞에 위대한 공직자는 이라는 명사로 바꿔서 이게 Q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P, Q, R이 다 나왔죠. 근데 이거를 그럼 이 상태로 보고 우리는 우리가 푸는 방식대로 결론부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위대한 공직자는 자존심이 강하다. 여기는 자존심이 강하다. 여기는 위대한 공직자다. 위대한 공직자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어떤 공직자는 위대한 공직자다. 그럼 이 중에 뭐 일부는 위대한 공직자인데 아까 말했지만은 결론에서의 R이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어떤 공직자니까 여기는 뭐 공직자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그림이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위대한 공직자인데 공직자가 아니야?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그림은 아니에요. 완벽한 그림을 그리면 이 사람은 딱 빼고 이 사람 빼고 공직자가 있는데 일부는 위대해.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존심 공직자 여기는 위대한 공직자. 완벽한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돼요. 이 그림 어디서 보셨죠?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했는데 요 이상한 것도 1번 벤 다이어그램 똑같고요. 요 지금 제대로 그린 것도 2번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대한 공직자와 위대한 공직자 자존심이 강하다. 그쵸? 그리고 그 밑에 어떤 사람이 공직자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언어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지 그냥 글 그대로 이해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방식대로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직자, 자존심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모든 공직자는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직자는 자존심이 강하다. 바로 이렇게 해설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는데 좀 이해되시나요? 저도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좀 시간도 오래 걸렸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하면서 같은 말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또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제가 정리가 안 돼서 복잡하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한 번 더 연락을 메일이나 주시고요. 요걸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좀 실제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개념 자체는 좀 어려운 문제라서 한글로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자, 1번 3단 논법에서 PQR은 총 2번씩 등장한다. 그렇죠? PQR을 골라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뭐 쉬운 문제가 있으면 그 난이도가 쉬운 문제고, 만약 어렵게 나오면 그것도 어려운데 PQR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결론의 R은 큰 범위다. 그냥 큰 범위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아까도 자존심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공직자 중에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만 봤을 때 이 R은 이 자존감이 강한 R은 가장 큰 범위다 라고 하고 계산을 하셔야 이 답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모든 공직자들이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수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결론에서의 이 R이 가장 큰 범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의 R은 가장 큰 범위이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설명드렸던 건데, 결론의 R은 전제에서 이미 도출된 값이에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 누구든 어떻게든 뭐든 정의가 이미 내려져야 그 밑에 결론에서 그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 보면은 세종시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세종시민이 아닌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세종시민인지 누가 세종시민이 아닌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뭐 전제가 어찌됐건 결론에서 세종시민이 아니다 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1번 봐서 담배를 피운다? 담배를 피우면 뭔데?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어떻다든지 담배를 안 피우면 어떻게 된다든지. 근데 이런 게 정의가 돼야 되는데 담배를 피우면 이라고 이 R 부분이 앞에 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 R이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R이 앞에 갈 수는 있어요. 그건 대우명제로 바꿔서 푸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어떤 선수는 담배를 피우는데, 그래 어떤 선수는 담배 펴? 응, 담배 펴. 근데 담배 피우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면 담배를 핀다. 다시 말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 담배를 핀다는 R 값이 앞으로 가 있지만 이거는 not R이잖아요. 대우명제 R.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R은 미리 전제에서 정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후에 그 밑에 결론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땐 딱 2가지. PQR은 2번씩 등장하기 때문에 뭐 한 번씩 등장한 게 있으면 그거를 조합을 해서 이제 전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만약에 결론이 없으면, 결론이 빈칸이라면
전제 중에서 한 번씩 언급된 거를 또 조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결론의 R은 가장 큰 값이다. 큰 범위이다.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내용은 사람이랑 누구든지 다 자존심이 강하니까요. 그것처럼 자존심이 강하다. 뭐 여기 보면 세종시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과 세종시의 관계에 있어서 2번 문제에서 공무원과 세종시의 관계에 있어서 세종시 시민이 더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은 더 작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 결론에 나온 R값이 가장 큰 범위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의 R은 이미 도출되어 있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에서 그 R에 대한 정의가 꼭 내려져야 한다. 그래서 결론에는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전제에 없으면 그거를 체크를 해서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들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 가지고 좀 시간도 많이 오래 걸렸는데 이 천천히 보시고 한번 이해해 보시고 만약 안 되면은 저희 동영상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메일 주셔도 됩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